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 중에서 어, 텍스트 생성형 AI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챗GPT 그리고 무료 이미지 생성 AI 몇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텍스트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법을 습득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 사용법을 학습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활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챗GPT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유사 사이트들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챗GPT를 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픈 AI사 그리고 인트로듀싱 챗GPT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영어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한글로 번역하기를 클릭하시면 한글 화면으로 변경이 되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 보시는 화면이 챗GPT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있으시죠?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텍스트 생성형이든 이미지 생성형이든 사용할 때 구글 아이디를 활용하시면 훨씬 여러 사이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회원 가입을 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챗 GPT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유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GPT-4o 미니 버전을 사용해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플러스 같은 경우 유료 버전은 GPT-4나 GPT-4o, GPT-4o 미니 그리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무료 버전의 경우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일일 사용량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 이상 사용했을 경우 한도에 도달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버전, 유료 버전의 경우 한 달에 $20를 구독료가 부과되고 또 뭐 좀 더 높은 기능,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해 보시고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용도로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셨을 경우 유료 버전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입력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는欄에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제 챗GPT에게 요청하는 내용, 질문이랄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클립 모양을 된 것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고 그 오른쪽에 지구본 모양은 이제 웹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들은 이제 제가 이제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엔터키를 누르거나 오른쪽에 있는 위로 간 화살표 모양 있으시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다가 이제 줄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럴 때는
엔터키를 누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Shift 플러스 엔터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챗GPT는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는 음성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음성 입력 기능은 특히 외국어 학습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은 이렇게 텍스트로 또 받을 수 있고, 왼쪽 첫 번째 는 음성으로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표시는 이 답변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것은 세 번째 것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생성할 때, 그래서 클릭하면 다시 답변을 재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은 엄지척은 답변이 좋은 응답이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아래로 가 있는 것은 별로인 응답이라는 피드백을 줄 때,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모델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는 이제 원래는 가장 초기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질문하고 텍스트로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음성이나 텍스트 외에도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여러 형태의 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멀티 모달 AI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분석 및 생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챗GPT는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텍스트 관련 작업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긴 문서를 올리면 요약을 해주고 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도 가능하고 또 이제 아이디어 생성이랄지 그리고 시랄지 노래 가사,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글쓰기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텍스트 설명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설명 기능인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해당 이미지의 주요 특징이랄지 구성 요소 등을 텍스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이름 모를 꽃을 발견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 꽃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그 꽃의 이름이랄지 성장 환경이랄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 및 디버깅이라 해서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이랄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지원 기능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친한 언니의 환갑을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세 가지만 제안해 주세요 했더니 여기 친한 언니의 환갑을 축하하는 따뜻한 메시지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온, 투, 세 가지 밑에 이제 세 번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나 추석 또는 누군가 생일 때 보내고 싶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적절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 챗GPT에게 요청을 하면 아주 유창한 문장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파일을 업로드 해놓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파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역 요청이고요.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미지 생성입니다.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열어보는 장면을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입력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확장을 해서 이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이제 표로 작성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아니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답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연극에서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전달하는 질문이나 지시 그리고 챗GPT 화면에서 입력하는 질문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이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질문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넣으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두리뭉실한 프롬프트를 넣으면 답변도 아주 평범하게 수준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주어진 프롬프트에 포함된 맥락이나 예시, 명령어, 단어 선택 등의 작은 변화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것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원하는 사항을 아주 명확히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질문은 이제 잘못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건 좀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맥을 답변에 참고할 배경 정보와 맥락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서 언급된 폭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것보다는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폭우에 대한 최신 뉴스를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맥락을 제공하면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주어진 역할에 맞게 더 적절하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당신은 경제학 교수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거나 당신은 19세기 유럽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같은 역사학자의 역할을 부여하면 더 그에 적절한 답변을 이 챗GPT가 이제 그러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지정할 때는 모델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또 질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의사의 역할 이렇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장 전문의랄지 그리고 의학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를 해야지 무슨 다른
뭐 역할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질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단계별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잡한 질문을 한꺼번에 질문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이제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답변을 포맷을 지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을 텍스트의 형식으로 할든지 표로 할든지 목록으로 할든지 원하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래도 기후변화의 원인을 세 가지를 작성해 주세요. 해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포맷을 지정해 주면 그러한 형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보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변을 받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다른 사례를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피드백을 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에 더 근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한 사항을 명시한다는 것은 특정 조건을 걸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 경우에는 전문 용어 없이 설명해 주세요. 또 전문가인 경우 네, 학술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도 되고 간단히 세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상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제 초보자 대상으로 아니면 전문가 대상으로 이렇게 특정 조건을 걸어서 어, 질문을 하면 그에 맞춰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보면 해외에서 만든 이제 AI의 경우 이걸 한국어로 질문할 때와 영어로 질문할 때 답변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챗GPT에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질문할 때 답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참조자료 폭과 깊이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질문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출처와 최신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질문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한국어에 대한 학습도 늘어가고 한국 자료에 대한 자료 학습도 늘어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전문적인 내용 말고는 일반적인 질문이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로 질문하나 한국어로 질문하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굳이 이제 영어로 질문하고 싶으면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카피해서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답변은 한국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 AI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여러 그 AI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 특성을 보면 달리 같은 경우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네, 강점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미드저니는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 생성이 특화되어 있어 예술 작업이나 독창적인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사실적이고 정교하고 세밀한 이미지 생성에 강점이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연구 및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유료이지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식이 좀 있으시다면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이제 챗GPT 같은 경우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인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생성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들이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입력한 프롬프트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생성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 장미꽃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겁니다. 이 그림은 달리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AI가 정확히 무엇을 생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그려줘 이것보다는 창틀에 앉아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털이 풍성한 고양이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스타일과 분위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이나 예술적 양식을 지정하여 원하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흐 스타일, 칸딘스키 스타일, 그리고 미술 양식인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큐비즘, 리얼리즘 화풍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로잉 기법과 도구입니다. 이제 스케치화랄지 수채화, 유화, 수묵화 또는 전묘법, 크로키, 하나 스타일, 만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도구인 색연필, 파스텔, 크레용, 볼펜 어떤 도구로 그릴 건지 이런 것을 또 지정하면 원하시는 이미지를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 좀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과 요소, 이제 그림에 포함될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요소를 쭉 나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소나무와 흐리는 강물, 나무다리가 있는 숲 이렇게 이미지에 포함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소들을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속 인물이나 객체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감 있게 우아하게 걸어가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과 조명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색상과 조명 조건을 명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일출하는 동안 파스텔 색조로 고요한 해변 풍경 또는 검정색 배경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프롬프트의 앞부분에 배치해서 강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또 프롬프트를 또 조정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수정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싶었던 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료 이미지 생성 AI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미지 생성형 AI에는 리튼도 있고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아도브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은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푸른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흰색 귀여운 반려견을 그려주세요를 입력했을 때 왼쪽 그림은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한 거, 오른쪽 그림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브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었을 경우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그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브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 무료로 사용하면서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4장이 생성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저장해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튼에서 이제 이미 생성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리튼 또한 프롬프트 입력하면 한 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도브 파이어플라이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아도브 파이어플라이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AI 이미지 생성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이 나오고 보시면 AI 이미지 생성 툴,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지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아래쪽에 하단에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뜹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프롬프트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30대 여성, 창밖에는 가을 단풍이 선명하게 물든 가로수. 이러한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위에 보시는 이 4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튼에서 무료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튼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클릭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무료 이미지 생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시고 여기 아래 보시는 프롬프트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생성형 AI 중 챗GPT 사용법 그리고 몇 가지 무료 이미지 생성형 AI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만 잘 작성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프롬프트 작성법을 이용해서 여러 AI 도구들을 직접 활용해 보시면서 AI에 익숙해지시고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